자, 먼저 이재명 대표가 독주하고 있는 동무대죠. 민주당 대선 경선부터 가보겠습니다. 교수님, 민주당 3자 경선 뭐 간전평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죠. 이게 엔트로피라 그러거든요. 네. 재미가 있으려면 뭔가 예측 불가능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건 예측 불가능성이 거의 제로잖아요. 그냥 그대로 가니까 예. 재미라는 요소는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차라리 저럴 바에는 그냥 추대를 하지 이런 생각도 들고 나머지 두 후보는 왜 나왔나 싶기도 하고. 웬만하면은 예를 들어 지난번 대선 같은 경우에는 대선 후보 경선 같은 경우에는 이낙연 후보가 막바까지 또 끝까지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런 포인트가 있으면 끝까지 긴장감을 갖고 지켜볼 텐데. 예. 그때는 그래도 명락대전이라고 그랬어요. 명락대전이 좀 있었죠. 예. 이번에는 뭐 그냥 애초에 처음부터 당 자체가 정리가 돼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이른바 비명 행사, 그 공천 학살을 통해 가지고 당을 일색화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반대 세력이 또는 이견을 가진 세력이 나오기가 힘든 거죠.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대표가 돼가지고 어쨌든 자기 체제에 도전할 수 있는 모든 싹들을 완전히 다 제거한 상태에서 이 경선이 지금 진행이 되는데, 예. 그나마 또 김두관 후보 같은 경우에 또 나온다 그러다가 또 빠져버리고, 예. 그다음에 경선 룰 자체도 지난번보다 더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뭐 그러지 않아도 그냥 해도 자기가 압도적으로 이길 판인데 그것도 좀 불안했는지 경선 룰까지 자기한테 또 유리하게 해버렸고, 그 다음에 여론조사 업체도 또 그 문제가 됐던 그러니까요. 비명 행사를 했던 그 여론조사 업체를 선정했다는 것도 납득이 안 되네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안전망을 좀 친 것 같아요. 네. 안 그래도 됐을 텐데 그만큼 이제 불안하다는 얘기겠죠. 지난번에도 거의 죽다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질 뻔도 했는데 그 선관위에 그 당내 선관위의 그 유권 해석에 의해서 그냥 당선이 된 거지. 그래서 아마도 그게 이제 트라우마처럼 남아 있어가지고 그런지 이번에는 완전히 당을 일색화하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경선 룰, 그 다음에 뭐 여론조사 업체까지 완전히 자기 마음에 맞는 것을 딱 세팅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뭐 이변이 벌어질 가능성은 뭐 제로였거든요. 그래서 충청 영남권 순회 경선이 지금 끝나지 않았습니까? 예. 뭐 결과도 뻔하잖아요. 이재명 89.56%, 한마디로 90%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김동연이 5.27%, 김경수가 5.17%. 그러니까 사실은 거의 뭐 5%대로 나눠갖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뭐 2등 싸움도 별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무슨 착한 2등이니 무슨 그러니까. 얘기했는데 착한 2등이 착한 게 의미가 있습니까? 자릿수 정도가 나와야지 뭐 착한 예. 2등이니 그래서 다음번 요번은 아니더라도 차기 주자로서의 뭐 자기 존재를 각인시킨다 뭐 이런 게 있을 텐데 뭐 5로 나오면 둘 다 미미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존재 의미가 좀 없어가지고 지금 이제 호남 경선하고 수도권 경선이 남았는데 뭐 보나마나죠. 여기서 뭐 다른 결과가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당선됐을 때 전당대표 득표율이 85.4%거든요. 그거보다 높아요. 지금 89.56%면은. 그래서 아마 그 득표율도 넘어서지 않을까. 그래서 이재명 독주 체제에서 이변은 없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재미도 없다. 그런 거죠. 아니 그런데 보통 아무리 대세론이 있다 하더라도 이 정도면 밋밋해도 너무 밋밋하다. 아무런 컨벤션 효과가 없다. 이건 또 민주당이 불안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수님? 그런데 그게 지금 대세 자체가 그러니까 컨벤션 효과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예. 만약에 지금 자기들이 그 비슷비슷하게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경선 효과라든지 이런 거에 좀 신경을 쓸 텐데 그거 일절 안 쓰고 오로지 이재명의 안전 이게 최고잖아요. 예. 그래 그렇게 가도 된다라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좀 여유가 있는 것 같고, 그러지 않아도 뭐 이재명 지지율이 지금 50% 돌파하는 상황이 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원래도 그 컨벤션 효과라는 게 오래 지속되지는 않았거든요. 한 일주일 가고 길어야 열흘 정도 가고, 그게 이제 힘을 받으려면은 계속 또 다른 것들이 나와줘서 플러스 알파가 있어서 탁탁탁탁 치고 나가면서 나가는 건데 이번에는 이미 뭐 90%예요. 뭐 90%인데 뭐 여기서 뭐 무슨 계기를 마련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대로 가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네. 조금 그래도 너무 우리가 뭐 안 봐도 비디오다 그러면 또 서운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교수님. 그래도 후보들 간에 뭐 정책 이야기는 조금 다르게 합니다. 예. 이재명 후보가 담대 이야기를 했더니 여기에 김동연
후보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여기는 뭐 이유가 있을까요? 경제는 내가 더 잘 알아 이런 이유일까요? 근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클릭을 좀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힘이 그동안에 너무 또 오른쪽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중도 보수라고 하는 영역을 갖다가 완전히 내준 거예요. 민주당에다가. 라고 하니까 이제 민주당에서 그 부분까지 먹고 들어오는 거죠. 라고 하면서 원래 그 민주당은 사실 분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분배를 통한 성장이고 그다음에 보수 쪽에서는 그 성장을 통한 분배다. 예. 이걸 얘기를 했는데 지금 성장으로 지금 그 시대 정신은 사실 성장이거든요. 왜냐하면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계속 가라앉고 있고 이거는 원래는 보수 쪽에 굉장히 유리한 아젠다예요. 상황 자체가 보수한테 유리한 아젠다를 만들어주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선점하고 좀 들어와 버리는 거죠. 그런 가운데 감세까지 얘기를 한다는 거죠. 원래 생각해 보세요. 분배를 하려면 뭐가 되는 겁니까? 세금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세금이 더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요? 더 많이 걷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증세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감세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이재명이. 그러니까 이건 딱 보면 이 사람이 국힘 후보인가라는 착각이 들 정도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동연이 그걸 치고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뭐 민주당의 정체성에 맞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김동연하고 김경수가 민주당의 전통적인 그다음에 민주당의 정통적인 노선을 좀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김동연 말이 맞죠. 개원이 많이 들어가는 공약을 수백 개씩 발표하면서 당에서는 지금 감세를 얘기하고 있다.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건 포퓰리즘이다. 왜냐. 개원이 많이 들어가는 공약을 수백 개씩 내놓는 건 뭐예요? 돈을 뿌리겠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매표를 하겠다고 돈을 뿌리겠다라고 하다면 그거 뭡니까? 세금에서 뿌리는 거잖아요. 라고 한다면 재원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걸 또 감세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돈은 나가는데 들어오는 돈은 끊고 그러면 그게 적자 상태가 되는데 계산이 안 되네요. 그렇죠. 계산을 안 하는 거죠.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일단 표를 얻는 게 좋으니까 쉽게 말하면은 못 가진 사람들한테는 돈 뿌린다라고 해서 표 얻고 그다음에 좀 가진 사람들한테는 세금 깎아줄게 해서 또 표 얻고 그러니까 가진 사람 표 못 가진 사람 표 다 얻겠다라는 건데 이게 사실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고 그 사실 무책임한 거고 포퓰리즘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김동연 같은 경우는 차라리 그게 아니라 그런 공약을 발표할 거면 솔직하게 얘기해야 된다. 우리가 좀 증세가 필요하다. 세수원을 갖다 우리가 확충할 필요가 있다. 예.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다. 논리적으로. 그렇죠. 돈을 더 많이 쓰려면 더 많이 걷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그 비동의 강간죄 있죠. 비동의 강간죄 지난번에도 총선 때인가 대선 때인가 공약으로 넣었다가 빼버렸어요. 예. 왜냐하면 2030 남성들이 굉장히 반대하거든요. 지금 사실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지금 강간 사건의 60% 정도가 애매모호한 경우에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폭력을 동반하거나라기보다도 가스라이팅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모종의 협박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여성을 꼼짝 못하게 만든 상태 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의 흔쾌한 동의를 받지 않고 일어나는 사건 그 경우가 전체 강간 사건의 65%가 정도가 된대요. 근데 이 사람들은 기존의 법으로 처벌 못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넣자라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 이거 괜히 까딱 잘못했다가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아니 그러면 섹스 한번 하려면 이렇게 동의서 받고 만약에 사인 받고 뭐 이래야 되는 거냐. 이러지 않고 하게 되면 나중에 얼마든지 내가 당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불안감이 있는 거죠. 예. 그걸 치고 들어오니까 이걸 갖다 쓱 넣었다가 싹 빼버린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김동연 같은 경우는 아니다. 우리는 진보기 때문에 그냥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비동의 강간죄를 도입해야 된다고 그냥 까고 나가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은 이게 사실은 이 두 가지가 원래는 그 민주당의 진보 정당이라고 한다면 진보를 표방한다고 한다면 마땅히 가야 할 그 방향이거든요. 그런데 이재명은 이제 거꾸로 가고 있단 말이죠. 중도 보수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김동연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 옆에 현역 국회의원이 한 분도 서 있지 않다. 그분들의 처지와 두려움을 알지만 가끔은 나도 외롭다. 무슨 얘기냐?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김경수 쪽도 없대요. 그러니까 한 명도 없다라는 네. 다 이재명 쪽에 붙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단 한 명도 없다는 게요.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좀 나눠집니다. 현역 의원들이 심지어는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어느 쪽으로도 따라가지 않고 뭐 한덕수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단 한 명도 안 따라갔다 그러더라고요. 민주당의 경우에는요. 일색화가 된 거죠. 일색화가 된 다음에 딱 보니까 이쪽이 대세거든. 예. 공천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괜히 여기다가 줄 섰다가 엉뚱한 데 줄 섰다가 나중에 또 학살당하는 걸 봤잖아. 방금. 그 꼴을 내가 왜 당해. 그러니까 그냥 쫙 섰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당내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올 여지가 없으면서 이게 진짜 폭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내가 볼 때는
민주당의 위기는 이제 그 다음에 시작될 거다. 만약에 집권을 하게 되면 그때 본격적으로 위기가 시작될 겁니다. 왜냐하면 견제받지 않는 그다음에 당내에 그 제어할 장치가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당내만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입법권, 그다음 행정권 다 뺏기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국내에서 대한민국에서 이 사람들을 제지할 수 있는 세력이 없어져요.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그들 위기를 그들 스스로 만드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번에도 조국 사태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 총선에서 대승해가지고 그냥 갔잖아요. 그래서 결국 정권 뺏겼잖아요. 그런 일들이 저는 반복될 거라고도 봐요. 그렇게 막 나가면. 왜냐 이거는 뭐 도중에 안 하고 안 하고 말고 이런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이 지금 그렇게 돼버렸어요. 지금. 예. 시스템이 그렇게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절대 권력을 절대 부패한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통제되지 않고 예컨대 대통령도 윤석열 대통령 통제가 안 됐던 거 아니에요? 당도 통제 못했고 내각도 통제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 사고를 치잖아. 근데 그런 식으로 아마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보면 한 명도 없다라는 거. 그 당내에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다라는 것. 이것 자체가 좀 그 민주당에게도 안 좋은 거지만 이거 이러다가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건가라는 그 걱정을 좀 불러일으키죠. 교수님 몰라서 여쭤봅니다. 사실 우리가 민주당 그러면 가장 간판 정치인은 김대중 전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네. 김대중 전 대통령이 경선할 때도 모든 국회의원들이 다 DJ한테만 와 있었습니까? DJ파가 오히려 소수였죠. 당내에서 많은 경우에 소수였고 다수가 될 경우도 있고. 그런데 항상 기존엔 뭐 민주당도 그렇고 국힘도 그렇고 항상 주류와 비주류가 늘 있었어요. 예. 그래서 주류가 뺏기면 그다음 비주류가 올라가고 이런 게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딱 사라져 버린 겁니다. 한 사람에게 충성하면서 한 사람에게 충성하고 그다음에 배신이 어쩌고 저쩌고 있다 얘기하면서 한 사람에게 충성하다가 둘 다 지금 망해가는 꼴이거든요. 예. 한쪽은 확실하게 지난번에 한번 망했고 이번엔 이쪽이 망했고 다음 차례는 또 저쪽이 망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예. 지금 완전 우클릭을 좀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한번 기억해 보세요. 민주당은 보수하면 안 된가? 안 되나?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옛날에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이런 얘기가. 원래 보수에서 뭐 그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진보와 중도의 연합 정권이다라고 늘 얘기했던. 예. 이제는 그게 아니라 중도, 우리가 보수다라는 거죠. 우리는 진보 정당 아니다. 오히려 보수당.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민주당은 중도 보수다. 우리는 진보 아니다.라고 얘기했다가 잠깐 문제가 됐잖아요. 이게 그렇다면 민주당의 정치적 정체성이 사라지는 거 아니냐라는 말이 잠깐 나왔는데 이재명 체제하에서 뭐 그런 얘기 나왔다 그냥 바로 진압당해 버리는 거예요. 딱 진압당해 버리는 겁니다. 결국은 국힘이 극우 강성으로 치달으면서 사실 온건 보수 또는 중도 보수의 영역을 갖다가 완전히 내준 거예요. 그걸 갖다가 저쪽에서는 완전히 노마크 찬스네 하면서 먹고 들어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코스피 5천 얘기하고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 왜냐하면 국민의 대다수가 뭐 하고 있습니까? 다 주식 통장 갖고 있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주가가 왜냐하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사실은 뭡니까? 노동소득을 가지고는 재산을 못 모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일확천금을 꿈꿀 수밖에 없는 거. 금융소득이죠. 그러니까 금융소득 중에서 이제 주식하고 그다음에 코인이죠. 근데 그보다 더 많은 게 뭔지 아세요?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주택이거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의 자산의 80%가 지금 부동산에 묶여 있어요. 예. 그럼 주식시장이 뜨나? 미국은 주식이 내가 알고 있거나 60%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이쪽으로 좀 가야 되는데 주식시장으로 가야 될 돈 지금 이 부동산에 와 있단 말이죠. 그다음에 이것도 상당 부분 빚내가지고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수도 이런 상황 속에서 코스피 5천원 안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지가 무슨 투자 좀 하고 이렇게 좀 만들어질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누가 사줍니까? 역시 우리 국민들이 사줘야 되는데 국민들이 그걸 사줄 돈이 다 조금 묶여 있단 말이죠. 이런 복잡한 아주 이런 좀 근본적인 걸 통해서 체질 개선을 통해서만 이걸 올릴 수가 있는 건데 예. 당장 5천. 옛날에 이명박 생각나죠. 뭐 4천 올리겠다. 지금 뭡니까? 올라갔습니까? 이제 이명박이 나와서 그 4천 얘기한 게 언제적이에요? 예. 10년도 더 됐죠 지금. 예. 10년도 더 됐을 때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뭐예요? 지금 5천까지. 아니 여기서 됩니까? 교수님께 진짜 궁금한 건 5천을 내 그러는데 이재명 후보가 사실 우리나라 정치라는 게 트럼프 말 한마디에도 출렁거리거든요. 우리 대통령이 뭐 할 수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되려면 우리가 좀 주식시장에 저평가되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예. 저평가되어 있는 건 사실인데 내가 볼 때 왜 그러냐면은 투자할 돈이 다 어디로 간 겁니까? 부동산으로 간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게 문제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같은 경우 시진핑 체제하에서 이제 부동산 때문에 난리가 났었잖아요. 지금도 난리가 나고 있고. 그래도 걔네들은 거기서 돈을 빼가지고 어디다 넣고 있습니까? 지금 AI 같은 데 지금 넣고 있다는 예. 거죠. 그래서 투자를 좀 하려고 하는 건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들은 좀 얘기를 좀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뭐 코스피 5천 이런 식의 구호는 옛날에 이제 국힘 후보들이 내걸던 구호인데 이걸 네. 이재명이 지금 내걸고 나왔다는 게 좀 재미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거리두기 하고 있거든요. 아. 왜냐하면 이게 인기가 별로 없어요. 예. 국민들도 몇 푼 뿌려주면 좋아할 줄. 성남시에 몇 푼 뿌려주면 성남 시민들은 좋아할지 몰라도 아니 전체 국민들 대상으로 이거 뿌려주면 아. 이게 뭐예요? 결국 누가 갚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갚아야 되는 거고 또 네. 누가 갚아야 되는 겁니까? 우리 2세들이 갚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20대 남자애들이 굉장히 반감이 많은 거예요. 아. 니들 지금 펑펑펑펑 쓰는데 결국은 그 펑크가 날 텐데 세스 펑크가 날 텐데 그게 다 결국 뭡니까? 막 메꿀려면 국채 발행해야 되는데 그 돈은 누가 갚아? 우리가 갚아야 되는 거 아니야? 국채가 점점 늘어나게 되면 이자를 갚아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맨날 그 예산 중에서 이자로 나가는 돈들이 점점 커질 텐데 결국은 다 우리 몫이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래서 이제 기본소득 같은 건 얘기를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내가 볼 때는 이거 뭐 집권하면은 또 기본 이재명이 하는 말은 의미가 없어요. 그냥 그때 표다는 데를 얘기를 해요. 아. 표되는 그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다음에 그때 표되는 걸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포퓰리스트예요. 포퓰리즘. 포퓰리스트 때문에 지금 뭐라고 하든 간에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때 표가 되는 것 보면 본능적으로 캐치해가지고 그쪽으로 확 가버리고 아무 생각 없이 뒷일 생각 안 하지 않고 그런 거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뭐예요? 돈을 나눠주고 그다음에 사람들로 하여금 이른바 돈을 받았네. 그래서 찍었더니 돈이 돼서 돌아오네 라는 정적 효능감을 느끼게 해주고 그걸 자기 지지율로 연결하는 이런 기술에 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 그때 하여튼 표되는 얘기 이런 얘기를 계속 얘기합니다. 네. 그런데 또 그게 아침에 얘기했다가 또 점심에 뒤집을 수도 있고 그 얘기를 또 저녁에 다시 뒤집을 수도 있어요. 조변석계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소득도 얘기했다가 후퇴한 거냐? 그러니까 아니다라고 얘기했다. 요번에 또 다시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또 지지층 만나서 기본소득 포기한 겁니까? 아니야, 절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아, 정말 이게 교수님 말씀 듣다 보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른바 포퓰리즘이 아니라 표폴리즘이고 먹사니즘이 아니라 표사니즘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